안녕하세요. 17년 동안 수만 가지 마음을 읽어온 상담사 고다주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어떤 날은 지치고, 어떤 날은 억울하고, 어떤 날은 이유도 모르게 눈물이 날 때, 그럴 때 이 방송을 틀어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받은 사연 하나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읽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 손이 떨렸고 너무 아파서 또 한 번 떨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자리 지켜주세요. 쓰레기통 속에 도시락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새벽 5시에 일어나 정성껏 싸준 아이를 위한 단 하나의 마음이 복도 한가운데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7살 아이가 작은 손으로 쓰레기를 뒤지며 울고 있었어요. 그 아이의 엄마는 지금 이 나라 유통업계를 손에 쥔 여성 CEO였습니다. 세상이 그녀를 유통업계의 여제라고 부를 때 오늘 이 학교에서 그녀는 그저 앞치마를 두르고 식판을 닦는 엄마였습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 이름은 한서연 씨입니다. 전국 300개가 넘는 마트와 백화점을 가진 서연그룹의 창업주이자 회장. 하지만 그녀가 오늘 이 학교를 찾은 이유는 단 하나뿐이었어요. 그것은 엄마가 되고 싶어서였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사람이라면 압니다. 급식봉사 엄마가 학교에 오는 날, 그 아이가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는지요. 그 따뜻한 시선 하나가 그날 하루 아이에게 온 세상이 된다는 걸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급식실은 아침 7시부터 분주했습니다. 커다란 솥에서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조리원 아주머니들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죠. 한서연 씨는 그 풍경이 좋았습니다.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김, 잘게 썬 파가 국물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 어딘가에서 풍겨오는 구수한 참기름 냄새. 어릴 적 보육원에서도 꼭 이런 냄새가 났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밥 냄새인 줄만 알았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 냄새가 사실은 누군가가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 정성을 들인 냄새라는 걸요. 서연 씨는 앞치마끈을 단단히 묶으며 아들 준우를 떠올렸습니다. 오늘 아침 현관문을 나서다 뒤돌아보던 준우. 볼이 발개진 채로 웃던 그 얼굴. 그 웃음 하나 때문에 서연 씨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3천억짜리 계약서 대신 고무장갑을 낀 겁니다. 그런데 첫 단추부터 어긋났습니다. 급식실 문 앞, 자모회장 미니 씨가 두 팔을 팔짱 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서연 씨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로고도 없는 티셔츠, 화장기 없는 얼굴, 손수 쌓은 작은 도시락 가방. 미니 씨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가난으로만 읽혔나 봅니다. 옆에선 엄마들과 나누는 수군거림이 서연 씨의 귀에도 고스란히 들렸습니다. 고아원 출신, 촌스럽다. 어쩐지 분위기가 다르다. 서연 씨는 그 말들을 흘려들으려 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더한 말도 들어봤으니까요.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여기는 아들의 학교였고 그녀는 지금 엄마로 서 있었으니까요. 미니 씨는 서연 씨를 급식실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식판 앞에 세우더니 아무런 설명도 없이 손짓 하나만 했습니다. 닦으라는 뜻이었죠. 서연 씨는 아무 말 없이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리던 손, 하루에도 수십 개의 서약서에 서명을 하는 손. 그 손이 지금 기름때 가득한 식판을 수세미로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이 식판 위에 준우가 밥을 먹겠구나. 깨끗하게 닦아놓으면 준우가 맛있게 먹겠구나. 그 생각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손가락 끝은 부러터졌고 무릎은 차가운 바닥 냉기를 그대로 빨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래도 서연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니 씨 일행의 목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낮은 수군거림이었는데 그러다 낄낄거리는 웃음이 섞였고 결국엔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아 출신이라는 말, 신분 세탁이라는 말, 천박하다는 말. 서연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수세미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가 다시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비즈니스 협상에서 수조 원이 오가는 싸움에도 이렇게 손이 떨리지 않았는데 엄마 없는 애, 그 단어만큼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아무리 단단해져도 늘 심장 한가운데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미니 씨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의 발 밑으로 식판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실수인 척 웃음기를 머금은 채. 고아원 출신이니 이런 거 잘할 거라고 그 말을 덧붙이며 주변의 엄마들의 웃음소리가 급식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연 씨는 바닥에 떨어진 식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식판 위로 어린 시절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추운 겨울 낡은 보육원 식당. 작은 몸으로 덜덜 떨며 밥을 먹던 소녀. 그 소녀는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울면서도 공부했고 무시당하면서도 앞을 향해 걸었고 넘어지면 혼자 일어났습니다. 그 소녀가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바닥에 던져진 식판 앞에서. 그런데 서연 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전 어딘가에 꺼두었던 스위치가 아주 천천히 켜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서연 씨는 천천히 허리를 폈습니다. 그리고 미니 씨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수백 명을 침묵시키던 눈빛.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를 굳게 만들었던 눈빛. 그 눈빛이 지금 고무장갑을 낀 채로 미니 씨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미니 씨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짧은 메시지 하나를 보냈습니다. 준비해 10분 뒤 도착합니다. 급식실을 나온 서연 씨는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직 손끝에 고무장갑의 촉감이 남아 있었고 허리는 여전히 묵직하게 아팠습니다. 그래도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이따 점심시간에 준우가 급식을 받아드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어떤 반찬이 나올까, 많이 먹을까, 친구들이랑 웃으면서 먹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걷는데 복도 끝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고 떨리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준우 목소리였습니다. 서연 씨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복도 구석 환경미화 게시판 옆. 준우가 고개를 푹 숙인 채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아이들이 반원을 그리며 몰려 있었고 그 가운데 미니 씨의 아들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가까이 가야 하는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엄마들의 말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흘러간 겁니다. 민준이는 준우의 가방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준우는 가방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작은 팔로 온 힘을 다해. 서연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어린 시절이 겹쳐 보였습니다. 보육원 마당에서 혼자 웅크리고 앉아있던 소녀. 그 소녀가 지금 준우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준우의 손에서 도시락 가방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서연 씨가 새벽 5시에 일어나 한 칸 한 칸 정성껏 채워 넣은 그 가방을. 아이는 그것을 들어 올리더니 복도에 있는 커다란 쓰레기통 안으로 그대로 던져버렸습니다. 퍽! 도시락이 쓰레기 봉투 위로 떨어지는 소리가 서연 씨 귓가에는 폭탄 터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준우가 달려갔습니다.
그 작은 손으로 쓰레기통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찾으려고 그 마음을 지키려고. 서연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세상 어떤 적 앞에서도 당당했던 사람이 자식의 뒷모습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따라온 미니 씨가 서연 씨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는 준우를 바라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거지근성은 못 속인다더니 딱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그 말이 공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서연 씨는 준우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준우는 서연 씨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어깨만 들썩이며. 그러면서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가 힘들게 싸준 건데 내가 못 지켰어. 서연 씨의 눈이 감겼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그 작은 말이 서연 씨가 수십 년 동안 무너지지 않으려 쌓아 올린 벽을 한순간에 허물었습니다. 서연 씨는 준우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 눈 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상처받았을까봐, 엄마가 속상했을까봐, 자기 때문에. 서연 씨는 그 두려움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 감정보다 엄마 감정을 먼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서연 씨가 그랬습니다. 누군가 상처를 입힐 때마다 화가 나는 것보다 내가 뭘 잘못했나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 버릇이 준우한테까지 이어질까봐 서연 씨는 두려웠습니다. 서연 씨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미니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팔짱을 낀 채 여전히 가소롭다는 듯 서 있는 미니 씨를. 복도에는 어느새 구경하는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서연 씨와 준우를 향해 있었습니다. 비난, 조롱, 그리고 방관. 그 시선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서연 씨는 그 시선들을 하나하나 받아냈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주머니 속 휴대폰을 천천히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교문 쪽에서 낮고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 세단들이 한 대, 두 대, 세 대, 줄을 지어 운동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일사불란하게 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내렸습니다. 학교 복도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창가로 몰려들었습니다. 미니 씨도 당황한 듯 창밖을 기웃거렸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에서 구두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딸깍, 딸깍. 규칙적이고 단호한 그 소리가 복도를 타고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복도 끝에서 걸어오는 사람은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였습니다. 비서들이 양옆을 호위하고 뒤로는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따랐습니다. 이 학교 재단의 주인, 대한민국 교육계의 거물, 이사장 김문수였습니다. 미니 씨가 반색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자신의 남편과 이사장이 오랜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이 순간만큼 다행스럽게 여긴 적이 없었을 겁니다. 미니 씨는 서연 씨를 향해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는 눈빛으로. 하지만 이사장의 시선은 미니 씨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눈은 복도 한가운데 쓰레기통 옆에 서 있는 서연 씨를 향했습니다. 그 순간 이사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달려오는 듯 서연 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주 깊이. 복도에 있던 모든 이들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방금 전까지 킥킥거리던 엄마들이 굳어버렸습니다. 미니 씨의 입이 천천히 벌어졌습니다.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 이 누추한 곳에서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그 한마디가 복도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회장님. 서연 씨를 향한 그 호칭이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고아원 출신, 촌스럽다, 신분 세탁. 그 말들을 쏟아냈던 입술들이 이제 굳게 다물렸습니다. 서연 씨는 이사장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차갑게 식은 눈빛으로, 감정 하나 없이. 이 학교 참 관리가 잘 되고 있군요.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복도 끝까지 울렸습니다. 제 아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게 만들고 제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조롱받는 곳인 줄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사장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그룹 한서연 회장. 그 이름이 퍼지는 데는 채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자신들이 매일 이용하는 백화점과 마트의 주인. 그 사람이 앞치마를 두르고 식판을 닦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겠지요. 미니 씨는 그 자리에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 복도의 주인인 양 굴었던 사람이 지금은 바닥에 주저앉아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미니 씨가 정신을 차린 듯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아줄을 잡듯 남편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한성건설 최철호 대표. 서연그룹의 건물들을 짓고 있는 바로 그 사람. 그 이름을 방패 삼아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갑이라도 되냐? 남편 없으면 공사 중단될 텐데 기부금 안 받아도 남편이 메꿔주면 된다고. 서연 씨는 그 말을 듣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서에게서 휴대폰을 넘겨받았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연결된 상대는 서연그룹 전략기획 본부장이었습니다. 서연 씨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한성건설과 진행 중인 모든 프로젝트, 지금 이 순간부터 전면 중단. 계약 해지 절차, 위약금은 얼마가 들어가도 무관. 그리고 최 대표 개인 비리 관련 자료 검찰에 넘기세요. 복도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미니 씨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미니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남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무슨 짓을 한 거냐고. 회사가 끝장났다고. 당장 무릎 꿇고 빌라고. 미니 씨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아무도 그 전화기를 줍지 않았습니다. 미니 씨는 무너졌습니다. 아까 서연 씨가 무릎 꿇기를 원했던 그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이제는 미니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을 봐달라고 했습니다. 아이 아빠라고 했습니다. 서연 씨는 그 손을 조용히 뿌리쳤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리고 이사장과 교장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 학교의 자모회 그리고 운영위원회 오늘부로 전면 해체하고 재구성하십시오. 제 아들에게 가해진 차별과 폭력에 가담한 인원이 한 명이라도 남아있다면 저는 이 학교 부지를 사들여 폐교시킬 겁니다.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그것이 빈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장은 연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교장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메모를 했습니다. 교사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날 오후 미니 씨의 남편은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니 씨는 살던 아파트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명품 가방과 보석들은 모두 압류되었습니다.
남을 짓밟으며 쌓아 올린 성은 그렇게 모래성처럼 무너졌습니다. 서연 씨는 준우 손을 잡고 학교를 나왔습니다. 운동장에는 아침에 내리던 비가 그쳐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맑은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준우가 서연 씨의 손을 꼭 쥐며 올려다 보았습니다. 엄마, 우리 도시락 이제 안 버려도 돼? 서연 씨는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작은 심장박동이 자신의 가슴에 전해졌습니다. 따뜻하고 규칙적이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그 심장 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 작은 아이가 엄마 품에서 이렇게 웃고 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사건이 있고 나서 학교는 조용히 바뀌었습니다. 돈으로 등급을 나누던 자모회가 사라졌고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아이가 같은 자리에 앉아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복도에서 혼자 서 있는 아이가 줄었고 급식실에서 웃음소리가 늘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서연 씨에게는 그 어떤 계약성사보다 값진 일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학교에 다시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건물을 짓는데 쓰지 말 것, 준우처럼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심리상담과 교육 지원에 쓸 것. 이사장은 두 손으로 받으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서연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어린 시절의 자신이 조용히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낡은 보육원 식당에서 덜덜 떨며 밥을 먹던 소녀가 그 소녀가 살던 곳과 비슷한 환경의 아이들에게 이제 따뜻한 밥상이 차려지겠구나. 그 생각 하나가 서연 씨의 가슴 깊은 곳을 조용히 어루만졌습니다. 서연 씨는 여전히 가끔 급식 봉사를 갑니다. 이제는 수백만 원짜리 캐시미어 티셔츠 대신 진짜 시장에서 산 편한 면 티셔츠를 입고 가죠. 사람들은 서연 씨를 서연그룹 회장으로 대우하지만 서연 씨는 아이들에게 그저 맛있는 반찬 많이 주는 아줌마로 남고 싶습니다. 국자를 들고 서 있을 때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식판을 내밀 때 그 순간이 하루에 수십 개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서연 씨와 준우가 나란히 앉아 된장국을 먹고 있었습니다. 준우가 수저를 들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급식실에서 내가 닦은 식판에 밥 먹었다? 깨끗해서 기분 좋았어. 준우는 그 말을 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된장국을 떠먹었습니다. 서연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볼에 된장국을 묻힌 채 숟가락을 오물거리는 준우를.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모릅니다. 엄마가 그 식판을 닦으며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어린 시절의 자신이 그 차가운 식판 위에 겹쳐 보였다는 걸. 그래도 멈추지 않았던 건 순전히 이 아이 때문이었다는 걸 모릅니다. 그래도 됩니다. 이 아이가 모른 채로 이렇게 웃으며 밥을 먹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 씨는 준우를 재우고 혼자 부엌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빈 된장국 그릇이 2개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그 그릇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비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연 씨도 준우도 이번 일을 통해 조금 더 단단해졌을 겁니다. 흉터는 남겠죠. 준우의 마음 한켠에 서연 씨의 기억 한 귀퉁이에. 하지만 흉터가 있는 자리가 사람에게서 가장 단단한 곳이기도 합니다. 서연 씨는 그날 밤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의 근본을 묻지 않겠다고. 사람의 가치는 그가 어디에서 왔느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미는 손의 온도에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세상 모든 준우들이 부모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만으로 당당하게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겠다고.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사연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마음이 뜨거워지셨나요? 아니면 어딘가 따끔하셨나요? 저는 솔직히 두 가지가 느껴졌습니다. 17년 동안 이 자리에 앉아 수만 가지 마음을 들어왔지만 오늘 같은 사연 앞에서는 저도 잠시 말을 잃게 됩니다. 서연 씨가 겪은 일, 그것은 단순한 무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것, 태어나면서 주어진 것, 그것으로 사람을 재단하고 짓밟는 행위, 그건 폭력입니다. 말로 하는 폭력, 눈빛으로 하는 폭력, 웃음으로 포장된 폭력. 그리고 그 폭력이 가장 깊이 박히는 순간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을 함께 당할 때입니다. 서연 씨가 급식실에서 혼자 당할 때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준우가 쓰레기통을 뒤질 때 그때 무너진 겁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기 상처보다 자식 상처가 더 아픈 것, 그게 사랑이 만들어내는 가장 깊은 취약점이기도 하죠. 오늘 이 사연을 들으면서 비슷한 기억이 떠오르신 분이 계실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근본 없다는 말을 들어보신 분, 배경으로 평가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순간이 있으신 분, 그리고 그 상처를 아직 어딘가에 고스란히 간직하고 계신 분. 저는 오늘 그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은 틀렸습니다. 당신이 약해서 상처받은 게 아닙니다. 그 말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말이었습니다. 사람은 어디서 왔느냐로 가치가 매겨지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로, 지금 누구에게 어떤 온도로 손을 내밀고 있느냐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도 조용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생채기를 내고 있지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보시는 밤이 되었으면 합니다. 상처는 숨긴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꺼내놓아야 바람이 들고 바람이 들어야 아뭅니다. 혼자 감당하기 힘드실 때는 이 자리에 와주세요. 저 고다주가 언제든 듣고 있겠습니다. 오늘 이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손가락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오늘 밤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분, 털어놓고 싶은 사연이 있으신 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다 읽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밤 되세요. 지금까지 고요하고 다정한 주파수 고다주였습니다.